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우권 혼술 1월 2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제출을 하면 대통령이 정식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야당이 박범계 후보자 워낙 흠결이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채택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까지 다시 그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재소부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28일 모레 되면은 그냥 박범계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최후 통보입니다. 뭐 야당에서 이것을 뭐 채택을 해줄 걸로 기대한 것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모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이 되는 27번째 사람이 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28일 되면은 박범계는 장관이 되고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국무조정실이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정부 업무 평가, 이 평가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추미애가 이끌었던 법무부가 최하위 C등급을 맞아서 꼴찌를 했습니다. 다른 몇 개 보수와 같이 꼴찌를 했죠. 추미애 장관이 1년 내내 윤석열과 싸우느라고 기본 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겠죠. 그리고 법무부의 관료들, 고위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추미애를 도와서, 장관을 도와서 윤석열 징계에 매달리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확진 사건,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미애의 전임은 조국이죠. 조국 장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장관 자리에 조국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들, 딸 부정 입학 사건, 이런 것이 있었고, 민정수석 시절의 유재수 감찰모마 사건,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또 웅동학원, 이런 문제로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장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감찰모마도 있었고, 한일 무역 갈등 때는 SNS에 매달려서 친일, 반일, 죽창가 이러면서 국민 편가르게 하느라고 법무부 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SNS에 막 글을 올렸는데,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과는 다 달라서 조로남불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조국 하면 로맨스,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로남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조국, 추미애를 잇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어떨까요? 이 두 사람과 비교해서. 아마 지금까지 박범계가 했던 말, 과거 국회의원 3선을 지내면서 했던 말들, 행동들, 또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말들, 서면 답변을 한 것들, 과거 행적 이런 것을 다 되돌아봐서 종합을 해보면은 조국과 추미애를 합친 것 같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제가 간략하게 추미애와 닮은 점, 박범계와, 또 박범계와 조국이 유사한 점, 이것을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범계,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이 의도를 노골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로 가는 것이죠. 이 사건은 박범계는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구성을 공수처가 하는데 2달이나 걸리는데 그냥 묵혀놓자는 이야기가 되죠.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또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명확한 보복수사다. 그 본질을 보지 않고 김학의, 이것은 보복수사, 검사들이 보복수사를 한다. 법무부 간부들에 대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자, 이런 인식이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하는 이런 인식이 박범계와 추미애가 상당히 닮아있죠. 또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박범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월성 원전 수사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SNS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국회 답변 같은 것을 통해서 수차례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는 표현을 썼고 정치 수사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것을 박범계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원전 수사는 또 박범계 이렇게 이야기했죠. 월성 원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 감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가 있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죠. 검찰총장에게만. 그런데 본인이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 수사 전체를 지휘 감독하겠다. 이 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본인이 특정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은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2번이나 발동을 했죠. 이것도 인식이 거의 같습니다. 뭐 검찰 수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면 돼, 감독하면 돼, 아니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박탈하면 돼. 자, 이런 똑같은 인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처가 사건, 부인과 장모 사건 같은 것도 박범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처가 사건은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가족 관련 수사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표적으로 딱 삼는 것,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또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박범계는 현재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칭하는 것이죠. 제왕적 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추미애 특수통 출신을 사조직화한 윤석열 사단이다. 그걸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왕적 총장, 윤석열 사단, 사조직 이런 인식을 윤석열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박범계 후보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추미애가 단행한 검찰 인사가 3번에 걸쳐서 학살 인사라고까지 불렸던 그 검찰 인사가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범계는 그런 말에 동의 안 해. 권력 수사 맡기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검찰 인사를 할 때 조국과 추미애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도 본인이 한 인사에 대해서 정권 수사 무력화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검사가 다 모든 사건을 이런저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럼 장관은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추미애식 자천 인사, 확살 인사, 권력 수사를 하는 수사팀 해체 인사 이런 것을 박범계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협의를 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은 다르죠. 그냥 말만 듣고 마이웨이 인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범계와 조국도 닮은 꼴이 있습니다. 일단 돈 문제와 관련한 의혹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박범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죠. 상습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를 했고 법무법인에 투자를 한 의혹이 있고 불법 다단계 투자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또 채측권의 불법 선거자금 받은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돈 관련 상당히 많죠. 조국 아시다시피 사모펀드 이 부인 정정심 씨 구속까지 된 이 사안이죠. 그리고 또 웅동학원도 학원 재산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 의혹들도 다 불거져 있습니다. 돈 문제가 이 두 사람이 박범계와 조국이 돈 문제에서 매끄럽지 못한 게 닮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닮은 게 내로남불. 조국의 내로남불이야 말할 것도 없고 박범계도 가령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출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죠. 그런데 과거에 박범계는 국회의원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가 있으면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니 개인 정보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또 있습니다. 김학의 공익제보자가 있죠. 공익제보자와 관련해서 박범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냐,
장관이 되면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과거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뭘 했냐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문건 유출 경위를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한 그 문건 유출 과정 경위를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의 진위, 국정농단을 했다는 내용의 진위, 그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다. 유출은 그것은 나중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죠. 어떤 내용이 문제지, 그것이 유출됐거나 어떤 공익신고된 것은 그때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가, 그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닮은 게 하나 있네요. 조국 씨는 장관 시절에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피의자 신분이었죠. 지금은 법무부 장관 끝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박범계는 지금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고 피고인 신분입니다. 피고인 장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닮았다. 그래서 가령 어제 박범계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이 국회나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어떤 법무부로 이끌어나 구상이나 본인에 대해서 밝히고 검찰개혁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보고회를 하는, 충성맹세를 하는 그런 자리처럼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무기를 총동원해서 추미애처럼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총동원해서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맡겠다는 충성맹세를 하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조국도 그렇지만 추미애보다 더 나쁜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런 기사도 오늘 석간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친문 편향, 이욕투성이, 거짓말, 박범계 추미애보다 더 나쁜 장관 될 수도 있다. 자, 문화일보가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을, 조국과 추미애를 합친 캐릭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립성이 강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국과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의원을 잇따랐으면서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